예, 오늘은 월간 포천에서 그 법사랑위원 법무부 소속이죠. 예, 맞습니다. 법사랑위원 의정부 지역연합회 포천지구 협의회장 네. 윤중식 회장님을 모시고 짤막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법사랑위원이 뭐 하는 데죠? 예. 법사랑위원회는 이제 법무부 소속이고요. 예. 법사랑위원회에서 기존의 명칭이 범죄예방위원회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4, 5년쯤에 법사랑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그중에 학생들을 저희 위원들이 6개월 동안 맡아서 재범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아주 심도 깊은 상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사회에 올바른 그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깊은 상담이란 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상담소들이 많잖아요. 청소년 상담소들이 많은데 뭐 비슷하겠지만 저희도 6개월 동안 이 당사자와 상담자와 매일 컨택을 합니다. 유선이든 SNS든 문자를 통해서 매일 그 학생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뭐 감시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지내나 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입장에서 통화를 하고요. 또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은 그 친구를 대면 상담을 하고요. 네. 또 그 외에 이제 초반에 부모님과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친구들, 친한 친구들을 이렇게 선별 내지는 소개를 받아서 그 네. 친구들과도 나중에 별도로도 상담을 해서 이 친구의 지금 위치가 어딘가를 체크해서 가장 이 친구에게 지금 불편하고 부족한 게 뭔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서 그 친구를 상담해 줌으로 인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맡으셔서 6개월 동안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정말 그 6개월 동안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만나고 접촉하고 신뢰를 쌓는 그런 사이가 된 다음에 그 친구의 어떤 그 인성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그런 생각들을 좀 올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나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제 24분이 계시고 준회원이 한 5분 계신데 총 2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29분의 분들이 이제 우리 들어오시는데 그 의정부 지검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선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 검수 조사를 받아서 이제 까다롭게 들어오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쉽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상담 스킬이라든가 능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학생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배양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저희가 초빙을 하고 또 그 절차를 거쳐서 회원을 가입한 다음에 또 이제 대전에 가면 솔로몬 로우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1박 2일 기본 소양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또 자체 연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상담 스킬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 대한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상담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그 상담에 투입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분들을 또 코치해 주시는 또 선배분들이라든가 어드바이저 분들이 있으셔서 잘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네. 그 선정된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이 상담에 응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이제 학생이 이제 포천 지역의 학생이 포천 지역 위원들한테 이제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청에서 이 친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결을 내린 것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로 정해서 이 친구를 상담을 통해서 그냥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 친구의 인생이 또 그렇지. 틀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것을 거쳐서 이 친구를 이제 개선시키는 건데 그 소년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분이 이 친구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면 그 지검에서 또 전문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상담원이 1차적으로 이 친구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어떤 그 상태를 상담을 해서 그 레포트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담당하실 위원님이 가셔서 그 친구와 또 이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는 항상 보호자가 같이 오세요. 아. 그럼 보호자가 또 해주셔야 될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는 헤어지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만나고 또 매일 그 어떤 SNS나 유선으로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이름으로 해서 이제 친밀감을 또 만들고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제 좀 부모님들의 반응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이제 사실 보통은 이제 뭐 홀 어머님이나 이제 뭐 편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모 가정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문제가 있는 학생 집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도 사실은 단정지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셨던지 안 하셨던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근데 진짜 이렇게 단순 가담해서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경우는 그 부모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또 위원님 잘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 이 친구가 이제 상담에 잘 응하지는 않고 좀 혹시라도 재범을 저지른다고 하면 또 다른 이제 기준이 주어집니다. 상담을 3개월씩 2번, 6개월까지 해서 1년으로 연장을 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거를 했다고 하면 근데 바로 서류를 검찰청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기소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꼭 그때 돼서야 부모님들이 그 학생을 붙잡고 와가지고 뭐 사죄합니다. 뭐 무릎 꿇고 빕니다. 뭐 그러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자식 뭐 인생에 달려 있는 거니까 좀 어떻게 선생님이 힘써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울 때도 있는데 이미 그때는 사실은 그냥 한 번에 딱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계도도 하고 상의도 드려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전 모릅니다. 뭐 심지어는 버린 자식입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런 막상 또 그런 일이 이제 기소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와가지고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선도에 잘 따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졸업해서 또 대학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말썽을 피웠었지만 또 아니면은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취직했다고 선물 사들고 오는 그런 기특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저는 이제 이 활동을 한 지가 한 8년여 정도 됐는데 8년이나 했어요. 네, 그 전에서부터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이게 생긴 게 97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범죄예방위원회로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정도인가에 이제 법사랑위원회로 이제 명칭이 좀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일은 약간 범위나 이런 것들은 좀 변했지만 일맥상통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상담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포천지구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 상담실이 없어요. 상담실도 없어요? 예, 회의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 개인 위원님들의 개인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솔직히 많이 활용하는 것이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아니면은 뭐 짜장면집, 그건 아닌데 이런 데서 그나마 좀 조용한 데를 찾아가서 하는데 상담의 여건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약간 살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대화가 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햄버거 하나 먹고 그냥 좋게만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아직은 좀 여건이 안 돼서 우리 시하고도 좀 소통을 통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시에서 사무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그 시에 그 유사기관 단체들이 모여 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곳을 내줘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제 대부분인데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준비가 못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저희보다는 우리 상담 받는 학생들에게 네. 좀 공간 이렇게 환경이 없는 게 좀 안타깝죠. 그거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꼭 필요하네요. 그죠? 상담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위원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 친구가 뭐 범죄를 저지른 친구 그래서 상담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눈치를 채시는 그럴 거죠. 수도 그러면 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침해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더더욱 좀 조용하게 네. 시청에 한번 좀 건의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네요. 네, 건의는 드렸었고요. 좀 뭐 대답은 주셨었는데 사실 시청의 입장도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뭐 막 매달릴 수는 없고 좀 기다리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법사랑위원회에서 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게 그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크게 한 뭐 4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입니다. 매월 이제 첫째 주 월요일 정도에 네. 그 학교에 찾아가서 물론 학교와 협의 후에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교직원분들, 그다음에 학생 자치회 학생분들, 그다음에 그 학교 어머니회 위원분들과 같이 보통 이렇게 합해서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구호도 외치고 기념품도 나눠 주면서 그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심어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냥 분기별로 한번 하려고 원래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저쪽 학교 어머니회 내지는 그 뭐 학생 담당하신 선생님이 저희 학교도 와서 해주시면 안 되냐. 근데 학교에서도 그것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좀 더 크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그다음에 또 그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황이 있더라고요. 좀 위험하다고 느꼈다든지 학부모님이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건의가 많이 왔어요. 학부모 회장님 아니면 거기에 그냥 위원은 아니더라도 그냥 학부모님들이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저희 학교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방학을 제외한 때에 이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아침에 네. 어떤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같이 이렇게 한번 웃어주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냥 자다 깬 그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그때 좀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제외하고 다른 이렇게 그 친구들이 뭐 비행이랄까 잘못하는 그런 유형들 중에서 네. 두드러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지금 포천 사회에서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자해. 이게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에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제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를 자해함으로써 빠져나가려고 하는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결국은 자살 소동 거기까지 이르는 또 일으켰고 실제 자살에 이른 사례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했지만 또 지난달에는 뭐 학교를 찾아가서 생명 존중 교육이라고 해서 자해, 자살 예방에 관한 그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에 관한 것을 좀 안내하는 그런 교육의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되게 밝게 듣고 찾아오는데 끝나고 나서 찾아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서 의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숨을 줄 알았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보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 친구들이 얘기할 기회가 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친한 선생님, 친구 뭐 있겠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게 조금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 교육도 좀
병행해서 더 많이 횟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교 활동으로 그 솔로몬 법 퀴즈 대회라고 하나요? 네네. 그것도 하셨던데. 예.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네. 저희는 사실 좀 준비를 못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제 1회 솔로몬 법 퀴즈 대회를 이제 실행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스스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에 시작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장소는 포천초등학교에서 네. 제공을 해주셔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학교들의 이제 교육 도움을 받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너무 많이 내보내를 해서 자제를 시키냐고 힘들었고요. 어느 학교는 아예 그럼 할 학생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딱 자르는 학교도 솔직히 있어서 아주 대비가 됐었던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왜 이걸 홍보를 크게 안 했냐, 네. 몰라서 못 나갔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한 학생의 어머님들은 같이 다 참여하셨거든요.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걸 왜 인제나 했냐. 그다음에 또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제 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의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법에 관련된 공부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 의사, 판사, 검사 좋아 그런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해줄 것을 요구하고 또 좀 더 크게 해줄 것을 그럼 요구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퀴즈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사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텍스트를 저희 활용하나요? 의정부 연합회 차원에서요. 그 자료 책자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교육장 출신 분들도 계시고 전문 상담사 출신, 뭐 교육자 출신 분들이 그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를 배포를 했어요. 그 책자 내에서 이제 출제를 했고 이제 뭐 내년 같은 경우에 또 기출 문제가 또 추가로 뭐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0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좀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7명인가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또 선발해서 의정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본선에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네. 의정부지검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시군에서 이제 후보자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시군별로 좀 인원수는 틀려요. 저희는 이제 중소도시기 때문에 15명, 좀 더 큰 도시는 뭐 30명, 20명 이렇게 뽑아서 본선을 치렀는데 영광스럽게도 저희 우리 포천 학생이 금상하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한 12명 정도인가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2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주 또 뜻깊은 또 결과를 얻어내서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렇게 입상을 하면 뭐 장학금도 주고 그러나요? 금상 장학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예. 우수상은 20만 원이었고 그래서 또 지검장님 표창도 받고 네. 아마 또 그런 요즘엔 그런 게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학할 그래서 때라든지. 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뭐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포천 실내 체육관에서 좀 더 많은 학교를 참여를 시켜서 좀 더 좀 내실 있게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법사랑위원회가 할 그 활동 목표라고 할까? 예정 말씀. 저희 사업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요. 찾아가는 법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네. 교육. 저희가 이제 아까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솔로몬 버킷 대회는 이제 단발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이제 몇 군데서 했는데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학교가 학교장 승인에 의해서 1년에 상하반기 2번 의무적으로 그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관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필요로 하고 저희는 또 저희가 가진 재능을 또 기부도 하고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그다음에 청소년법의 실체 뭐 실제로 그 학생들이 무슨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받고 뭐 촉법 소년일 경우와 아닐 경우 뭐 나이로 몇 세 이상일 경우 아닐 경우 그다음에 그
범죄의 경우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런 뭐 벌을 받고 또 부모까지 연대로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그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알무로 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무로 인해서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 질의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또 이제 처음 알았다는 그런 사인도 보내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또 모든 게 움직이면 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수 회비로 여태까지는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 좀 소망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지자체 보조금을 좀 받아서 이것이 저희 뭐 회원들의 회의라든가 뭐 어떤 행사를 위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보조금을 좀 받아서 좀 더 내실 있고 좀 규모 있게 함으로 인해서 좀 우리 포천의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밝게 자라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실 확보가 또 내년에 큰 그렇지.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 네. 이상 그 법사랑위원회 포천지구협의회 윤충식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